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달라 보이고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고 여러 경험을 겪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너무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통찰을 통해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더 깊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 그 열정적이고 압도적인 느낌은 사실 무엇일까요? 융은 이것을 투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투사란 우리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영화 프로젝터가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하듯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이미지와 바람들을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릴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보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우리를 완성시켜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사랑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비춰지는 우리 자신의 이상향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자신의 아니무스를 투사한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적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남성이 어떤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시다. 그가 그녀에게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던 이상적인 여성상을 그녀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함일 수도 있고 자신이 억압해온 부드러움과 감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완전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성에게 끌릴 때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힘, 결단력, 혹은 자신을 보호해줄 존재를 봅니다. 이건 역시 투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남성적 에너지, 즉 아니무스를 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처음엔 마법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완전함을 찾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에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사는 결국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사가 깨지는 것을 사랑이 식은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부부들을 보면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결혼 전과 달라졌다고 불평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투사의 베일이 거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투사가 깨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투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평생 동안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투사의 마법이 깨질 때마다 도망치고 다시 새로운 환상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융은 이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투사가 깨지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어남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깨어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투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서 보는 것이 실제로는 나 자신의 내면에서 온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투사는 대부분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자신의 모든 측면들을 통합하여 온전한 개인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작업이며 결코 완성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들입니다.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해온 감정들, 욕망들, 성격의 측면들이 모두 그림자에 속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참을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기심을 마주하기 싫어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나약함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두려워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이 모든 투사를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서 보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혹은 적어도 자신의 완전함을 향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랑할 능력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투사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사에 기반한 사랑은 사실 집착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우리를 완성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그들의 빛나는 면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열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열정적인 사랑을 이상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운명적이고 극적인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사랑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투사에 기반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훨씬 더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짜증나는 습관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환상적인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일상에서, 평범함 속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개성화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것은 자기 인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가 꿈을 통해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억압한 것들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꿈속에는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억압한 분노와 저항의 에너지가 꿈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꿈의 언어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여성적 측면을, 여성은 자신의 남성적 측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성별에 따른 역할을 강요합니다. 남성은 강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들은 우리의 일부를 억압하게 만듭니다.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통합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성과 직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격칼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약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배우자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해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을 두 명의 완전한 개인 사이의 만남으로 봅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사랑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없어도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방과 함께하기를 선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의존을 혼동합니다.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혼자서도 괜찮지만 당신과 함께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덜 필요로 할수록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를 완성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개성화 과정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격려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성장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우리가 아직 통합하지 못한 부분들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배우자의 어떤 행동에 강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행동이 당신의 그림자를 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갈등은 자기 인식의 기회가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싸웁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자신의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것이 내 안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항상 안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많은 부부 상담을 보면 부부들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고 불평하고 아내는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내의 잔소리는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고 남편의 무관심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진짜 문제는 서로의 행동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더 이상 완벽한 관계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가 도전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소울메이트라는 개념을 이상화합니다. 세상 어딘가에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환상입니다. 완벽한 파트너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의 그림자를 비춰주고 서로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융근 관계를 개성화의 중요한 장으로 보았습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합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이것이 관계가 때로 고통스러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가 그토록 가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배웁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교사로 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배우자가 매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답답하게 느낀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당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계획성과 질서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 안에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당신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배우자가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불안하게 느낀다면 이건 역시 당신 자신의 억압된 감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성적이고 통제된 삶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 안에도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억압한 부분들을 상대방이 표현해 줍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관계는 자기 발견에 놀라운 여정이 됩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사랑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기애나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 희생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그림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밝은 면은 쉽게 사랑할 수 있지만 어두운 면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모든 면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때때로 이기적이라는 것을, 때때로 게으르다는 것을, 때때로 질투심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씁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가족과 사회 앞에서 강하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가면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진정한 휴식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괜찮게 여깁니다. 이런 태도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 진정성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정성은 관계에서 깊은 친밀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가면을 벗었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과 상처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줄 때 진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도 진정으로 친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도 강한 척하고 아내는 남편 앞에서도 완벽한 척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만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두려움도 상처도 약함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취약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취약성이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약성을 약함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취약성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취약성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취약성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의 취약성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때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깨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랑에 빠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빠진다는 것은 통제를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의식적으로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힘들에 의해 끌립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투사하고 그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마법 같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덜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지만 훨씬 더 진실합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사랑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택하기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적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개념에서는 사랑이 선택이라기보다는 의무였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고 평생을 함께 사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이것이 바뀌어 사랑 결혼이 일반화되었지만 많은 경우 이 사랑은 초기의 열정에 기반합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사랑은 이 둘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의무도 아니고 열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는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이 바꾸고 싶을 때만 변합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들은 관계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 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나 욕구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융근 개성화가 개인의 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개성화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관계는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제공하지만 각자는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관계는 이런 개별성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 후 서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서의 역할에 묻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미를, 자신의 친구를,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과 함께하지만 상대방에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균형입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이에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이에든 개성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융근 중년이 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중년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삶의 첫 번째 절반을 외부 세계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데 보냅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가 바로
깨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한국의 중장년층이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느낍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관계도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모로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두 사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새로운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깨어남이란 결국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융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적 패턴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투사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문제로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패턴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의 힘입니다. 깨어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의식적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하지만 이 힘과 함께 책임도 따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운명이나 상황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이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때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해방적입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상대방만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면 그것은 양쪽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쪽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깨어난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의사소통에 기여하고 있는지 혹은 기여하지 않고 있는지 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역할을 돌아볼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사랑에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현존입니다. 현존이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현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만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현존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낍니다. 이런 현존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현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국의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서로에게 진정으로 현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현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현존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현존은 또한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깨어난 사람들은 감사하게 여깁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그들의 좋은 면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나쁜 면들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에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특히 오래 함께한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한 감사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쑥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것이 어색하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깨어남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더 알아차릴 것이 있고 더 통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항상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이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은 바로 이런 평생의 여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야말로 삶의 의미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이 여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을 즐깁니다.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개성화 여정을 가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장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것이고 때로는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빨리 사랑에 빠지고 빨리 헤어지고 다시 빨리 새로운 사랑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이는 시간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이런 빠른 문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깊이 사랑하는 것의 가치를 압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열정보다 오래 지속되는 친밀감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이 다른 점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빠르고 강렬한 사랑을 추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안정적이고 깊은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숙의 표시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사랑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는 것,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종종 극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사랑은 훨씬 더 평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아니, 그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현존과 감사가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수용일 것입니다. 수용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맞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용은 또한 자기 수용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자기 사랑의 중요성으로 돌아옵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의 핵심은 바로 이 수용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면들을,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고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그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변하든 항상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사랑이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폄하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계를 설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본질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깨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랑에 빠지지 않는지 탐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임을 발견했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투사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수용에 기반합니다. 이런 사랑은 처음의 열정적인 사랑보다 덜 흥분되고 덜 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진실합니다. 그것은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조용하지만 깊은 유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이런 사랑을 찾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사랑을 두려워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어남의 여정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이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하십시오. 자신의 투사를 알아차리십시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십시오. 이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가장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보십시오.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기 인식의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현존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현존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깨어남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랑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개성화 개념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더 깊고 진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숙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남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이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